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성생활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려 40% 이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친밀감을 나누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세 이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죠. 가난한 시절 허리 한번 펼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한 사랑, 따뜻한 친밀감,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몸의 변화가 사실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 세 번째, 몸과 마음을 함께 준비하는 실천법. 네 번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 아니면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몸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적응의 신호입니다. 적응하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멈춘 게 아닙니다. 속도만 바뀐 겁니다. 실제로 대한비뇨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78%가 적절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8%입니다. 10명 중 거의 8명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기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것도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게 오히려 파트너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성기능 클리닉 연구에서도 70대 이상 부부의 만족도는 40대 부부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것처럼 몸 안의 점막도 건조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여성의 32%가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명 중 1명이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불편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창피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7세 이영자 어르신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 서로의 등과 어깨를 마사지해드립니다. 어떤 날은 그게 자연스럽게 친밀한 시간으로 이어지고 어떤 날은 그냥 포근하게 안고 잠이 듭니다. 이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를 아껴주는 이 순간이 고마운 거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닿으시나요? 사랑은 완벽해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야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뒤로 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건강, 사랑의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몸의 변화가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시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는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생활도 운동과 같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준비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를 다치듯 준비 없는 성생활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무릎, 허리, 고관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편하게 느끼던 자세가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성관계 관련 부상의 63%가 무리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63%입니다. 절반 이상이 자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장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장의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둘째, 무릎과 허리에 압박이 없습니다. 셋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나눌 수 있어 정서적 교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여기에 작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나 쿠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치면 훨씬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속도와 준비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의 준비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더 신중해진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스킨십과 애무로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될 시간을 주세요. 5분이 걸려도 좋고 1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까워집니다. 서두름이 없는 사랑, 이게 노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술입니다.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한두 잔 하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립심장혈관센터 자료에 따르면 음주 후 성관계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심장 부담이 2.3배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우리 전통차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약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약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베타 차단제 계열은 발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73세 최영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바꾸고 나서 훨씬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이 적은 고혈압 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중이시거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으신 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으세요. 보험 적용도 되니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8세 박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피해서 혼자 고민했는데 용기 내어 상담하니까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생활 시작 전과 후에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요.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발목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등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드리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관계 후에는 바로 일어나시지 말고 10분 정도 조용히 누워 계세요. 숨을 가다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편안히 쉬세요.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정리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파트너에게 조용히 고마워, 함께여서 좋아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자세, 속도와 준비, 음주 금지와 약물 관리,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의 질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돈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성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전신에 혈액이 잘 돌고 성기능도 유지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건강 지수가 37% 높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입니다. 하루에 딱 한 줌입니다. 주먹 쥐어 한 줌이요. 이 견과류들에는 아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고 비타민 E는 혈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짠맛이 없는 것으로 드세요. 마트에서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도 이런 채소들이 늘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 나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성관계 전에 특히 주의하세요. 삼겹살, 튀김처럼 기름진 것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오래 걸리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성관계를 계획하신다면 저녁 식사는 가볍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제 운동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특히 파트너와 손잡고 함께 걸으시면 운동 효과도 얻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 2배의 효과입니다. 70대 초반의 정수영 어르신 부부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 손잡고 걸으시는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기분이 가벼워져서 부부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골반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시고 골반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세요. 딱 10번입니다. 2세트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력을 강화하고 골반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성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케겔 운동입니다. 이것은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10초 동안 수축하고 10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 5회씩 반복하세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남성분들은 발기력 유지에, 여성분들은 질근육 강화와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빠른 달리기, 과격한 등산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성생활 전날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해주세요. 이제 마음 관리입니다. 몸이 준비되어도 마음이 지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자녀, 경제적인 것들, 외로움,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파트너와 멀어집니다. 첫째,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세요. 막연하게 답답하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무엇이 걱정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정체를 알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잘 웃지 못했어요 라고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해결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안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랑입니다. 셋째, 매일 작은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음악 듣기, 차 한 잔 마시기, 손잡고 산책하기. 70대 김혜숙 어르신 부부는 저녁마다 30분 음악을 들으며 차를 나눠 마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걱정거리 이야기는 안 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두 분의 관계를 마치 연인처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기대만큼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어 넘기고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야말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혹시 우울감이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2025년 한국 어르신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27%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우리 요즘 더 자주 손잡으면 좋겠어요. 또는 가끔 서로 등 마사지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파트너가 성적인 욕구가 줄어든 것 같다면 비난하지 마세요. 왜 이래? 라든지 왜 그런 거야? 하는 말들은 상대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몸이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훨씬 쉽습니다. 관계 자체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손잡기, 포옹, 따뜻한 눈빛, 이런 작은 스킨십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친밀감을 유지해 줍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신체 접촉 자체가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부부 사이에서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부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지역 보건소에서 노년기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고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며 함께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몸의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는 새로운 적응의 시작입니다. 10명 중 8명이 적절한 관리만 하면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달라진 것이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려면 자세에 신경 쓰세요. 옆으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약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매일의 생활이 곧 사랑의 준비입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드세요. 하루 30분 걷기, 골반 운동,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파트너와 함께 나누세요. 네 번째, 대화가 가장 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직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건강장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4.2년 더 길었습니다. 4.2년입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곧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파트너의 어깨를 살짝 만져드리세요. 손을 잡아드리세요. 요즘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